스크립트 바렛 콘스트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류경혜라고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처음 배울 때 바 키워드는 간단한 테스트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 이후 변수를 선언할 때 let이랑 const 키워드를 사용해 왔는데 자세한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이번에 변수 키워드에 대해 이해해 볼 겸 발표 준비까지 해보았습니다. 먼저 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 적절한 변수 이름 뒤에 등호를 넣고 값을 넣어줘요. 화면에 보이는 넘처럼요. 이런 방법을 암시적 선언이라고 해요. 암시적 선언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바렛 컨스트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에요. 암시적 선언은 권장하지 않고 이렇게 바렛 컨스트 키워드를 사용해 명시적으로 선언하기를 권장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간단하게 변수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ES5와 ES6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잠깐 할게요. 먼저 ES는 액마 스크립트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ES5와 ES6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있는데 6년 정도의 기간 동안 let const 키워드와 화살표 함수, 디폴트 파라메타 등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었어요. ES5에 있던 바 키워드의 재할당과 재선언이 굉장히 자유롭고 호이스팅에 문제가 있었고 이 호이스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S6에서 let과 const라는 키워드가 추가되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바 키워드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 키워드의 문제점은 크게 중복 선언 허용, 함수 레벨 스코프, 변수 호이스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랜드 애니멀을, 두 번째 줄에서 C 애니멀을 선언했어요. 근데 바로 다음 코드에서 랜드 애니멀과 C 애니멀을 다시 선언했어요. 그리고 콘솔 로그로 출력해보면 여우와 가오리가 출력돼요. 바는 같은 스코프 내에 중복 선언을 허용하고 초기 화문이 없는 변수 선언문은 무시해요. 그래서 C 애니멀은 재선언 시 할당을 하지 않아서 처음에 선언했던 가오리가 그대로 출력돼요. 지금 예시로는 바로 다음 코드에서 재선언을 했지만 실제로는 저 사이에 긴 코드가 존재하겠죠? 이렇게 바를 잘못 사용하면 원하는 결과가 아닌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다음으로 바는 함수 레벨 스코프를 가져요. 여기서 스코프란 변수가 사용될 수 있는 영역을 말하는데 스코프는 변수가 정의된 위치에 의해서 결정돼요. if문뿐만 아니라 for문 등 함수의 코드 블럭이 아닌 다른 블록에서 변수를 선언하면 전부 전역 변수가 돼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전역 변수를 중복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화면의 코드를 보면 첫 번째 줄에 z를 100이라고 선언하고 if문 안에서 z를 다시 1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콘솔을 통해 출력을 해보면 결과는 1이 나와요. 또 옆에 있는 코드를 보면 첫 번째 줄에서 i를 100이라고 선언하고 for문 안에서 i를 0부터 3까지 반복하도록 했을 때 콘솔에 출력되는 결과는 for문 안에서 0부터 2까지이고 for문 밖에서 3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변수 호이스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면의 코드를 보면 변수 선언문보다 변수를 참조하는 코드가 앞에 있어요. 근데 참조 에러가 출력되지 않고 undefined가 먼저 출력돼요. 변수 선언이 런타임 이전 단계에서 먼저 실행됐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호이스팅은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변수 선언이 해당 스코프의 최상위에 선언된 것처럼 행동하는 걸 말해요. 정확히는 변수 선언뿐만 아니라 bar, const, function, 클래스 키워드를 사용해서 선언하는 모든 식별자는 호이스팅이 돼요. 하지만 바로 선언된 변수와 달리 let으로 선언된 변수를 선언문 이전에 참조하면 참조 에러가 발생하는데 let의 참조 에러에 대해서는 뒤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의 코드를 실행 순서대로 다시 나타내보자면 이렇게 돼요. x가 먼저 선언되고 출력한 후 123으로 할당을 하고 다시 출력을 하는 거예요. undefined가 출력된 이유는 간단해요. 선언은 호이스팅이 되지만
할당은 호이스팅되지 않기 때문에 undefined가 출력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let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let은 변수 중복 선언을 금지하고 바와 다른 블록 레벨 스코프와 변수 호이스팅을 가져요. 변수 중복 선언 금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바 키워드로 선언된 변수들은 중복해서 선언할 수 있었지만 let 키워드를 사용하면 중복 선언을 할 수 없어요. 화면의 코드처럼 신텍스 에러, 문법 에러가 발생해요. 블록 레벨 스코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스코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코프는 영역 범위라는 뜻을 가져요. 스코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전역 스코프, 또 하나는 지역 스코프예요. 전역 스코프는 변수를 선언하면 어떤 위치의 코드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말해요. 전역 변수라고도 하죠. 화면에 보이는 코드 중 글로벌을 담고 있는 이 아이가 전역 변수예요. 다음으로 지역 스코프는 함수 스코프와 블록 스코프로 나눌 수 있어요. 함수 스코프는 함수 내부에서 선언된 변수를 말하는데 함수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코드에서 프린트 바에 있는 로컬을 담고 있는 바예요. 블록 스코프는 말 그대로 블록, 그러니까 if문, for문 등 블록 내부에 선언된 변수를 말하고 블록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해요. 화면 코드 속 if문 속에 블록을 담고 있는 바를 뜻합니다. let 키워드로 선언한 변수는 함수, if문, for문 등 코드 블록을 지역 스코프로 인정하는 블록 레벨 스코프를 따르기 때문에 첫 번째 콘솔에서 악어가 나오고 프린트 애니멀 함수를 통해 가오리가 두 번째 콘솔에서 또 다시 악어가 출력돼요. 아까 바 변수 호이스팅에서 let의 참조 에러는 뒤에서 알아본다고 말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이제부터 설명하도록 할게요. let과 const 키워드로 선언된 변수는 스코프의 시작에서 변수의 선언까지 일시적 사각지대 템포럴 데드존이라고 부르는 TDG에 빠지기 때문에 참조 에러가 발생해요. 할당을 하기 전에 사용할 수 없는데 이는 코드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잠재적인 버그를 줄일 수 있어요. 일시적 사각지대 TDG의 영향 때문에 첫 번째 콘솔에서 참조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콘솔을 주석으로 바꾸고 두 번째 콘솔을 보자면 위에서 let 키워드를 통해 선언은 되었기 때문에 undefined가 출력되고 변수의 할당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콘솔에서 가오리가 출력돼요. 다음으로 const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const 키워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상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상수는 재할당과 재선언이 불가능한 변하지 않는 값이고 초기값이 필요하며 자신이 속한 스코프 내에서 변수명이 유일해야 해요. 이런 상수 특성 때문에 const 키워드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야 하고 재할당을 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const 키워드는 선언만 했을 때 초기값이 없다는 신텍스 에러가 발생해요. 바와 let 키워드와 다르게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선언과 함께 초기화를 해준다면 문법 에러가 사라져요. 마찬가지로 재할당을 하면 타입 에러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const 키워드를 통한 상수 선언은 대문자만을 이용해서 이 변수는 상수라고 알려줍니다. 파이처럼 원시값은 내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변경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참조 타입으로 선언한다면 내부 속성을 변경할 수 있어요. 물론 새로운 객체를 다시 할당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렇게 const로 변수를 선언하면 let과 달리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알려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바 키워드 대신에 let과 const 키워드를 쓰는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변수 이름의 중복을 방지하고 변수 값이 할당되기 전에 사용할 때의 혼란을 줄이고 변수 간의 접근을 제한하여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용해요. 이상으로 바렛 컨스트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